3교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2-4로 갑니다. 자, 제목에 보게 되면은 막 단백질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 이런 말이 있고요. 일부 분석에 따르면 막 단백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DNA에서 암호화하는 모든 단백질의 3분의 1, DNA는 유전 정보의 3분의 1이 막 단백질을 이렇게 인코딩하는 유전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엄청나게 많다는 이야기죠. 각 세포는 자신의 막에 10개에서 50개까지의 다른 형태의 단백질을 끼워 넣을 수 있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내재 단백질, 이건 막에 견고하게 결합되어 있는 단백질들입니다. 두 번째 줄, 강력한 방법으로. 네 번째 줄, 막 투하 단백질, 그 다음에 지질 고정 단백질,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고요. 주변부 단백질은 비공유 결합으로 다른 막 단백질에 붙어 있고, 막의 특질을 파괴시키지 않는 화학적 방법으로 이것을 우리가 분리해서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부 단백질에는 일부 효소와 막에 세포 골격이라고 그러죠. 세포 골격을 고정시키는 구조 결합 단백질,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막을 가로지르는 투과성이죠. 막 투하 단백질, 이거는 이제 세포막을 가로질러 있다. 그래서 막 통과 단백질이라고 한다. 단백질이 막을 한 번 이상 통과하게 되면 일부 아미노산 사설이 루프 구조를 이루어서 세포질이나 세포 외액 밖으로 돌출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른쪽 그림에 지난번 시간에 잠시 봤던 그림인데요. 가운데 B에 보니까 생체막 유동 모자이크 모델 중에서 오른쪽 부분 그림입니다. 자, 거기 보면 헬릭스 구조를 가지고 있는 단백질들이 막을 관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막을 관통하고 있는 단백질들, 이 결국은 하나의 긴 아미노산 펩타이드가 되겠죠. 아미노산 펩타이드는 한쪽 말단은 항상 뭐가 되죠? 카복실기, 또 한쪽 끝은 아미노기로 되어 있겠죠. 자, 그 그림을 보게 되면 COOH, 카복실기 말단은 세포 외액 쪽에, 그 다음에 아미노 말단은 세포 내액 쪽에 존재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긴 사슬이 꼬불꼬불꼬불해서 세포막을 관통하고 또 나갔다가 다시 관통하고 해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단백질 중에서는 막을 7번 관통하는 단백질이 많아요. 7번.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근데 그림 보니까 또 인산기라고 하는 것이 세포 내액 쪽에 있죠. 이러한 막을 관통하고 있는 어떤 종류의 단백질들은 인산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인산기는 또 다른 것에 있는 인이 연결해주는 카이네이즈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인산기가 이동해 오겠죠. 즉 인산기를 전달해주는 효소죠. 어떤 종류의 막 관통 단백질은 카이네이즈 도움 없이 세포질에 존재하는 인산기를 스스로가 인산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자가 인산화, 오토포스포레이션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런 막 단백질이 활성이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시 교과서 돌아가세요. 그래서 루프 구조를 이룬다. 세포질이나 세포 외액 밖으로 돌출하게 된다. 자, 탄수화물은 이러한 단백질의 세포 바깥쪽 고리에 결합을 하게 되고, 인산기는 세포 안쪽 고리에 결합을 하기도 한다. 방금 인산기는 말씀드렸고요. 다시 그 그림을 보게 되면은 탄수화물 세포 외액 부분에 있죠. 세포 외에 노출되어 있는 어떤 종류의 아미노기에는 이런 탄수화물들이 와서 붙을 수 있는 당 단백질의 구조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왔어요. 탄수화물의 인산화 또는 탈인산화, 이것이 바로 단백질의 활성을 바꾸는 방법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C의 그림 보게 되면은, 자, 세포막을 정리해 봅니다. 세포막의 구성 성분은 콜레스테롤, 인지질, 스핑고지질, 이런 지질들이 있고요. 당이 있고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지질 이중층을 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결국 이들의 기능은 세포질과 세포 외 환경 사이의 어떤 장벽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
또 이것들이 당 단백질 혹은 당지질과 결합됨으로 해서 이것들이 구조의 안정성, 또 세포의 어떤 신호를 받아들이는 거,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또 면역 반응과 연관된 항원항체 반응에서도 이런 것들이 관여한다는 것을 그 그림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66페이지요. 66페이지에 2.5 MAP 탄수화물은 지질과 단백질은 모두 결합되어 있다. 그 정도만 봐도 될 것 같고요. 3. 세포내 구획으로 갑니다. 우리가 세포에 대해서 알고 있는 많은 지식들은 대부분 단일 세포로 구성된 단순한 유기체의 연구에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우리 몸은 한 몸무게가 70kg쯤 되면은 한 70조 개 정도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덩치가 큰 사람은 그만큼 세포수가 많다는 얘기고요. 더구나 사람의 몸에는 모두 특성이 다른 200종류 이상의 다른 형태의 세포가 존재하더라. 그 다음 개체가 발생하는 동안 세포는 특성화되어서 특수한 형태와 기능을 갖게 되겠죠. 몸에 있는 각 세포들은 전부 다 자신의 DNA 상에서 동일한 정보를 상속받고 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70조 개에 해당하는 모든 세포의 핵에 있는 DNA는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세포는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세포는 또 다른 기능을 한다. 이건 결국은 세포 안에 있는 DNA 중에서 어떤 종류의 세포에는 어떤 종류의 유전자만 발현을 하고 또 다른 세포에서는 다른 유전자가 발현한다. 이런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포도 이러한 정보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특수하게 분화 과정을 거치면서 필요한 유전자들이 선택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화 과정, 디퍼런시에이션 동안에 일부 선택된 유전자들만이 활성화되어서 세포가 특성화된 단위체로 변화되는 이것이 분화 과정이고 암세포에서는 이런 과정이 없다고 그랬죠. 3-1은 생략하고요. 3-2로 갑니다. 자, 세포질은 세포기질 봉입체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섬유, 세포 소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세포질 사이토플라즘은 세포막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 중에서 핵을 제외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세포 안을 우리가 사이토플라즘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 전부 다 사이토플라즘 이야기를 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그냥 세포기질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세포기질은 세포막에 의해서 세포 외액과 구성된 유동성인 젤 상태의 물질들이고 거기에는 다양한 종류의 물질들이 용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양소, 단백질, 이온, 노폐물 이런 것들이 세포기질에 용해되어 있는 상태죠. 세포질의 또 다른 성분인 봉입체와 세포 소기관 이런 것들이 세포질 안에 이렇게 자유롭게 존재하고 있죠. 그 중에서 봉입체라고 하는 것은 불용성 물질의 입자를 통틀어서 의미합니다. 일부는 저장형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이 밖에 특수한 세포 기능을 맡고 있는 것은 비막성 세포소 기관 이렇게도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불용성 단백질 섬유, 이것은 세포의 내부 지지 체계 또는 이제 세포,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포 골격입니다. 세포 골격, 사이토스켈레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좀 전에 세포 안에 또 다른 세포 내 소기관들이 세포 기질에 동동 떠 있다 그랬죠.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세포 소기관 이렇게 얘기하죠. 마이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라이소점 이런 것들도 대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게 되면은 3-2를 보게 되면은 세포질 내에 단백질 섬유의 지름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좀 이따가 밑에 내용을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거 3-4를 한번 볼까요? 피거 3-4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거 다음 페이지에 있는 피거 3-4를 보게 되면은 세포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핵을 제외한 나머지를 우리가 세포질이라 그러고, 막성 소기관, 마이토콘드리아 세포체, 골지체, 리소솜, 포옥시즘, 세포 소기관이지만 이 자체를 역시 마찬가지로 막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 봉입체,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원, 저장소 이런 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지질세포 안에는 지방이 많이 차 있잖아요. 지질방울이라든지 근육세포에서 에너지원으로서는 글리코젠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리보솜, 단백질 합성에 관련한 이런 것들을 봉입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섬유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포골격, 또 중심소체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운동성을 가지는 편모나 성모 이런 것들이 단백질 섬유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3-3으로 갑니다. 자, 이러한 봉입체는 세포 기질과 직접 접촉하고 있는 것들이죠. 자, 세포의 봉입체는 경계막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세포 기질과 직접 접하고 있습니다. 즉 마이토콘드리아나 이런 것처럼 세포막이 다시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좀 이렇게 봤듯이 글라이코젠, 지방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봉입체 형태로 에너지원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양소 저장 기능 이외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봉입체는 단백질이나 RNA와 단백질의 복합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림 보게 되면은 또 세포의 소기관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이것의 내용을 보면서 왔다 갔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보솜이라고 하는 거 잘 알고 있는 단백질 합성하는 부분이죠. 리보솜 같은 경우에는 몇 번 얘기했듯이 둥둥 떠있는, 자유롭게 떠있는 게 있고 혹은 소포체에 이렇게 붙어있는 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죠. 자, 리보솜은 세포가 가지고 있는 DNA의 지시에 따라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입니다. 자, 리보솜은 RNA와 단백질로 구성된 작은 과립의 모양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고정 리보솜은 세포 소기관의 세포질면에 붙어 있는 경우죠. 소포체에, 대표적인 소포체고, 이 소포체에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러프 소포체, 러프 엔도플라즘 레티큘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유 리보솜은 세포질 내에 자유롭게 떠다닙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류의 리보솜에 가서 단백질을 만드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단백질 운명이 달라질 거예요. DNA에서 RNA 만들어진 다음에 그 RNA가 리보솜과 결합을 해서 단백질 합성을 하게 되는데 세포질 내에 자유롭게 둥둥 떠다니는 자유 리보솜과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단백질들은 전부 다 세포 안에 존재하는 단백질입니다. 세포 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이고 소포체에 붙어있는 라이보솜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 거기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단백질들은 라이보솜에서 만들어지면서 소포체 안으로 단백질이 들어가는 것이죠. 들어가게 되면 이 소포체에 들어간 것들은 골지체로 이동하여서 세포 밖으로 내보내는 단백질, 즉 분비성 단백질을 만들어낼 때는 라이보솜이 이 아래 붙어있는 라이보솜을 이용해서 단백질을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또 일부 라이보솜은 굉장히 길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폴리리보솜 이렇게 부르고요. 어느 일정 순간 고정되어 있던 리보솜이 또 방출되어서 자유 라이보솜이 되기도 합니다. 라이보솜은 단백질을 합성하여서 세포 바깥으로 방출시키는 기능을 하는 세포에 가장 많이 존재한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자, 단백질의 섬유는 크게 세 가지로 존재합니다. 좀 더 보려고 했던 그림 표 3-2가 되겠네요. 자, 3-1 한번 봐주세요. 지름에 따라서 세 가지 종류로 나누고 있고 모양이 이렇고 또 여러분 본 바 있는 중간 필라멘트 같은 경우는 케라틴, 신경 필라멘트, 그 다음에 기능이 또 좀 다르죠. 그래서 미세 필라멘트는 말 그대로 세포 안에 있는 미세한 세포 골격을 구성하는 데 관여하는 것들입니다. 대표적인 역할이 근육 수축이죠. 이런 것들. 그럼 중간 필라멘트는 세포 골격,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머리카락과 손톱, 피부의 보호 장벽, 머리카락 손톱은 결국은 단백질이죠. 이런 걸 구성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미세 소관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크기가 크죠. 선모, 편모, 염색체의 이동. 염색체가 이동할 때 이렇게 우리가 염색체를 잡아당기고 하는 거 있잖아요. 왜 미세 소관이 그런 것을 역할을 하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세포 내에 존재하는 섬유형 단백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67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게 되면은 세포에 불용성 단백질이 존재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이것들은 지지 역할, 그다음 이동 역할에 관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조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존재해야 되겠죠. 튼튼한 형태로, 콘크리트처럼 튼튼한 형태로. 그러다 보니 얘들은 녹지 않아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 중심소체 선모 편모 이런 여러분 다 많이 아는 내용이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은 왼쪽 그림 먼저 설명드리고 또 중간에 설명드린 세포 골격 그림으로 모시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 폭시좀. 자, 폭시좀은 지방산과 일부 외부 물질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가지고 있다. 특히 폭시좀 같은 경우에 이제 카탈라지라고 하는 이런 효소들이 있어서 우리 몸을 산화적 스트레스에서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리소솜은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강력한 소화효소가 들어있는 것이고, 중심소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DNA가 복제되어서 양쪽으로 이동할 때 DNA 이동에 과시하는 것이고, 자, 오른쪽 갑니다. 세포막 생략하고요. 마이토콘드리아. 자, 마이토콘드리아는 여러분들 이미 구조적인 내용들은 본 바가 있죠. 기질 부분에 보니까 크리스테라고 하는 공간이 이렇게 꼬여가 있습니다. 이거는 표면적을 굉장히 넓혀주기 위한 수단이 되겠죠. 이 마카막 사이 공간에서는 이제 ATP라고 하는 에너지 합성에 중요한 전자전력이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다음 골지처럼 시스터나라고 하는 이 공간이 있고, 이 공간에서 단백질의 패킹이 일어나는 현상들을 여기서 있고, 그 다음 소포체와 라이보좀. 자, 활면소포체, 조면소포체 있죠. 라이보좀이 붙어 있는 부분을 조면소포체. 이것들이 없는 경우에 우리가 활면소포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뭐 해당되는 내용들은 오른쪽에 봐주기 바랍니다. 핵이 또 아래 나와 있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70페이지로 갑니다. 70페이지. 거기 보니까 선모와 편모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특히 이제 편모는 하나의 긴 가닥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선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관지나 이런 데 굉장히 많죠. 물질의 이동에 관여하는 것이고, 편모는 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정자와 같은 이런 세포들이 이동성을 가지게 해주는 것이고요. 거기 새로운 개념, 단일 선모는 감지장치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내용 보니까 선모의 구성 비율이 9+2 혹은 9+0 구조가 가지고 있다. 해보시면 발전하시기에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쪽에 보니까 이러한 선모성 단백질에 변이가 생겼을 경우에 다량 세포성 신장 기능이 상실되는 질환, 그 다음에 실명, 캔서와 같은 이런 굉장히 다양한 질환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3-5로 갑니다. 세포골격은 최소한 5가지 기능을 한다. 세포골격 생각하면 5가지 기능, 세포 모양을 유지하고 내부 구조를 지지하고 또 운반 역할, 그 다음에 어떤 뭐 영양분이나 효소 같은 걸 또 운반하는 것도 하죠. 그 다음에 조직을 형성하기 위한 세포의 조립이라든지 세포의 운반하는 결국은 이동과 연관된 것들이고요. 3-7로 갑니다. 운동단백질은 이동성을 만들어낸다. 운동단백질, 여러분 알고 있는 미오신, 그 다음 키네신, 디네신 이런 것들을 다시 우리가 교과서에서 연구할 것입니다. 그 다음 3-6 가보니까 운동단백질. 자, 그런데 결국 이런 것들이 운동단백질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에너지원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그 그림에서 보여주는 내용들이고요. 특히 이것은 신경세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신경계에서 다시 또 이야기할 것입니다. 3-8로 갑니다. 세포 소기관은 특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구획을 만든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마이토콘드리아입니다. 마이토콘드리아는 몇 번 언급됐듯이 이중막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의 세포 내 소기관이 있면서 이중막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요. 마이토콘드리아는 독특하게 마이토콘드리아 자체의 DNA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이토콘드리얼 DNA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얼 DNA가 왜 그럼 존재하는가? 마이토콘드리아는 마이토콘드리아 스스로 세포 안에 존재하지만 스스로 분열함으로써 숫자를 유지하고 하는 기능을 가지죠. 그 과정에서 핵 DNA가 분열하는 것처럼 마이토콘드리아 DNA도 분열하고, 또 마이토콘드리아 DNA는 마이토콘드리아의 기능에 수행할 수 있는 특별한 종류의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들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2페이지 나오는 마이토콘드리아 내용 여러분 참고로 읽어봐 주시고요. 그 다음 소포체로 갑니다. 소포체, 우리가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방금 그림에서 우리가 조면소포체, 활면소포체, 라이보좀이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그래서 두 번째 조면소포체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는 주요 단백 차양 장소고,
자, 거기에서 만들어진 단백질들은 조립되어서 화학적 변형 과정을 거쳐서 외부로 빠져나가서 다양한 기능을 하는데 수행합니다. 활면소포체는 리보솜이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역할을 하느냐? 지방산, 스테로이드, 지질의 합성을 관장하는 주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라이보솜 중에서, 특히 소포체 중에서 리보솜이 붙어 있는 것들은 단백질, 나머지 것들은 지방산, 스테로이드, 지질, 결국 지방과 연관된 내용들을 관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포막의 인지질이 합성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세포막의 인지질이 합성되는 곳. 이곳에서 콜레스테롤이 에스트로겐이나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으로 변형이 된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종류의 성기능과 연관된 호르몬들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 만들어지는 장소가 바로 활면세포체 이 말입니다. 그다음 간과 심장세포에 있는 활면세포체는 약물을 또 해독시키고 불활성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그것에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골격근세포, 이거는 이제 근육에 있는 그 세포체를 골격근세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활면세포체는 변형된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근육 수축 시에 사용되는 칼슘 이온을 저장한다. 이 칼슘은 꼭 근육뿐만 아니라 골격근뿐만 아니라 많은 세포 내에서 신호 전달 과정에서 칼슘의 농도 의존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칼슘이 외부에서 들어올 수도 있지만 세포 내부에서 칼슘의 양을 조절하는데 그것을 세포질로 빼낼 것이냐 말 것이냐, 즉 세포질 안에 있는 칼슘의 농도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소포체 안에 있는 칼슘이 세포질로 나오는 방법입니다. 골지체 볼까요? 골지체, 골지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고요. 시스테라 형태를 갖추고 있다 그랬죠. 이것들은 간단히 말해서 조면수포체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을 받아서 하나의 그 소포, 자그마한 동그란 주머니 좀 만들어서 밖으로 내보내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포질의 소포, 분비소포가 있고 저장세포, 분비소포는 말 그대로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한 것. 좀 전에 이제 골지체 같은 경우에가 그 소포체와 연결되어서 소포를 만들어내서 밖으로 내보내는 경우를 분비소포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저장소포는 말 그대로 소포 안에 뭔가를 저장해서 세포 내부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이소솜이 다시 나오네요. 라이소솜은 세 번째 줄 강력한 분해 효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세포 안에 소화기 역할을 하는, 소화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박테리아나 기능이 소실된 세포 내 소기관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없애져 줘야 되겠죠. 그래서 오래된 세포 소기관을 강력한 효소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분해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분해시켜서 세포가 필요한 물질로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불필요한 것은 밖으로 내보내기도 합니다. 자, 라이소솜의 역할에 대해서 후구절들이 많이 써놓고 있는데 73페이지 왼쪽 가운데 부분 한번 볼까요? 가운데 부분. 라이소솜은 소화효소, 라이소솜의 소화효소는 항상 막 안에 고립되어 있지만은 않습니다. 때때로 라이소솜은 효소를 분비하여서 뼈의 단단한 탄산칼슘 부분과 같은 세포 밖의 지지물질을 녹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골다공증이 심화되는 과정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세포는 라이소솜의 세포를 세포질과 접촉시켜서 세포 일부 또는 전체를 또 자가 소화, 지 스스로 소화시키는 것이죠. 하는데도 관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근육이 사용하지 않아서 위축이 되는 이것이 근아트로피, 제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 말씀드릴 겁니다. 근육의 단백질이 사라지는 과정, 쉽게 이해하면 이것이 이제 머슬 에트로피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위축되거나 자궁이 출산 이후에 크기가 줄어들 때 세포 질량이 감소하는 것은 바로 이 라이소솜이 이것들을 다 분해해서 없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라이소솜 효소의 어떤 부적절한 방출은 류마티스성 관절염에서 나타나는 관절 조직의 파괴, 염증과 같은 특정 질병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소솜 저장병이라고 알려져 있는 유전질환은 라이소솜 내의 특정 효소가 결핍되어서 라이소솜의 작용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우리가 상황 시간 배워온 바 있는 테이삭 디지죠. 이것이 대표적인 이런 경우입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유전 질환이고요. 테이삭병을 앓고 있는 유아는 신경세포에서 당 지질을 분해하지 못하는 이런 라이소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포에 당 지질이 축적이 되면 근육운동의 공동 작업 소실과 또 실명과 같은 이런 신경계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발병한 유아의 대부분 안타깝게도 유년 초기에 목숨을 잃게 되고요. 자, 포옥시좀이라고 하기도 나오는데 라이소솜보다는 훨씬 더 작은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이야기예요. 수년 동안 포옥시좀은 라이소솜을 한 형태로 생각했는데 보니까 또 다른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가지고 있더라. 포옥시좀의 주요 기능은 긴 사설지방산과 상당한 독성이 있는 외부 분자를 파괴하는 것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과산화수소와 같은 것을 분해하는 효소, 카탈라제라고 하는 이런 효소. 자,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독성이 강한 독성이 굉장히 강한, 활동성이 굉장히 강한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는 산소가 물로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간 물질들입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활성산소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이 카탈라제 같은 것이 이것이 이제 물과 산소를 바꾸게 되고 포옥시좀 기능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은 치질의 정상 가공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신경세포막의 구조가 변화되어서 신경계에 아주 심각한 질환을 유발합니다. 자, 시간 좀 지났습니다만은 72페이지 연속 문제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장을 처음 시작할 때 자궁암 도말 표본 검사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하는 방법이 잠깐 나와 있네요. 자궁경부를 솜으로 이렇게 문질러서 세포를 이렇게 얻어내는 거예요. 그걸 슬라이드 위에 펼치는 걸 도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그 세포의 형태를 이제 관찰하는 겁니다. 자, 세포 학자는 세포의 모양과 크기의 변화를 관찰하여서 이것이 암인지 아닌지를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으로의 변화를 암시하는 형성 이상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예요. 이것이 이 세포의 어떤 환자의 대상자의 그 자궁경부암에서 그런 세포가 있는지를 보는 거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암세포는 일반적으로 적은 양의 세포질이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핵에 둘러싸여 있다. 자,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암세포는 일반적으로 적은 양의 세포질이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핵에 둘러싸여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암세포는 분화를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무조건 세포 분해만 많이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화해서 재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세포 내에 있는 좀 전에 간단하게 언급했던 이런 세포 내 소기관이라든지 골격을 형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암세포에서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포질의 양이 작다는 것이죠. 그 말은 반대로 핵의 크기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포질의 양은 정상 세포보다도 작다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고 그것이 문제의 2에 대한 답입니다. 시간이 좀 경과됐습니다만은 이번 주 수업은 할 수 없이 이렇게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